9월이 돼도 한낮 더위는 여전히 찜통인데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앉았다 일어섰을 때 머리가 핑 도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 때문에 혈액량이 감소해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의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셔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름에 저혈압이 더 생기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혈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생기는 원인들이지만 결론적으로 혈관 내에 혈액의 양이 부족하다. 혈액의 압력이 낮으면 저혈압. 네.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고혈압이니까. 그렇죠. 혈관 속 그 혈액량이 충분해야 되는데 땀이 나거나 하면 수분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제 빈 상태가 되고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분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혈액이 조금 더 진해져서 네. 뭔가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네.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고혈압 아닌가? 저혈압보다. 저혈압은 왠지 좀 네. 이렇게 묽은 피 같고 고혈압은 좀 찐득한 피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고지혈의 설명과 비슷하시잖아요. 찐득하고 기름기가 많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염분과 수분의 차이에 의해서 저번에 이제 저염식 다이어트라든지 네네네. 그런 경우에 저염을 하게 되면 삼투압조절에 의해서 지방은 안 빠지고 물만 빠져서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빠지게 되는 물이 혈관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 속의 혈액 총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름철에 저혈압이 더 생기기 쉽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핑핑 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듣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 더 위험한 저혈압, 더 위험한 고혈압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고혈압이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있죠? 고혈압은 평상시에 중풍이라든지 뇌출혈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그 막아주고 있지만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일반 저혈압은 또 특히 아무 증상도 없이 혈압만 낮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 대응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낙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도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저혈압은 왜 관리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뭐 중풍으로 이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그렇고요.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젊은 층에서는 저혈압이 있더라도 거의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혈압이 낮은 것도 원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불편함을 줄 때 네.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네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근래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에게 오히려 중풍보다 더 많은 이제 그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없을 땐 치료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저혈압과 기립성 저혈압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큰가요? 많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반 저혈압이라든지 저혈압은 원래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네. 타고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나는 혈압이 낮았어 하는 분들 많죠. 특히 네. 여성에게 많이 있는데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혈압이지만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거나 하는 증세를 보이는 분들도 간간히 있지만 아무 증상 없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은 똑같은 저혈압이라도 움직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오래 서 있다가 움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동작 변화에 의해서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핑 돌면서 잘못하면 가벼운 실신 또는 뭐 식은땀, 미식거림, 뭐 시야가 뿌연해지고 무기력증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다가 눈을 딱 뜨면 좀 그런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런 증상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 더 좋은 자세는 네. 좋은 방법은
앉아 계시거나 눕는 것이 좋습니다. 아. 특히 옆으로 눕는 것이 더 좋은데 네. 그리고 눈 감고 가만히 계시게 되면 혈액이 심장과 뇌로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보다는 좋죠. 가만히 서 계시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핑 도니까 옆에 있는 무언가를 잡고 서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신 분이 계셔서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일반 저혈압인 줄 알았는데요.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이제 목욕탕에 가면 네. 항해 갔다가 나오면은 바로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눕거나 앉아 있거나 바로 일어나면 네. 또 이제 머리가 띵하게 아프거나 또 이제 몸은 딱 있는데 이제 눈이 막 어지럽게 그렇게 되면서 바로 그냥 쓰러지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 입구에서 쓰러져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한 5초, 10초 후에 깼거든요. 그렇게 자주 쓰러지시기도 하고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면 띵한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네, 머리가 찡하게 아픕니다.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 선생님. 기립성 저혈압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나요? 예, 몇 년 진단을 전에 예, 받으셨군요. 예, 네. 원래 기립성 저혈압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과도한 땀, 사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혈관 내의 수분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저혈압을 네. 더 빨리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두통이 오시는 이유도 혈관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네. 이렇게 풍선을 불었다가 후 빨아들일 때 쪼그라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혈관도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쪼이는 두통감과 어지러움 이런 것을 동반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 중에 미주신경 질환이라고 해서 뇌의 어떤 심장 긴장했을 때 병원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긴장했을 때 오는 실신도 기립성 저혈압과 같이 나타나는 맥락이 있어서 치료를 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하시는 분이라면 여름철에 나가는 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청서익기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방으로 인해서 몸 안에서 수분이 많이 안 날아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뇌나 심장의 어떤 기능적 저하가 또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보심지제라 그래가지고 심장의 기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뇌 혈류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또는 이제 혈관 내에 고지질이라든지 노폐물량이 많아서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담음을 제거해주는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여름에 땀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우리 용찬님? 어렸을 때는 땀이 없다가요. 네. 중학생 이후로부터는 땀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왜 그렇게 자꾸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런 게 혹시 나중에 뭐 뇌경색이나 뇌 쪽으로 또 이상이 생겨질까요? 걱정되시죠. 기본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오래돼서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치매의 위험률이 좀 상승한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셔서 스쿼트라든지 하체 운동 그리고 뛰는 것보다는 이제 조깅 같은 거 10분 뛰고 10초 정도 뛰고 한 30초 걷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혈관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년기의 기립성 저혈압의 악화로 인한 치매나 이런 것들을 좀 늦게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수면 충분히 취하시고 그리고 절대 금주하시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신다면 크게 뇌질환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술 좀 드세요? 술, 담배는 안 합니다.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운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실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그러신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네. 조치 사항으로 운동하실 때 반드시 실내 운동을 권장드리고요. 뛰지 않는 운동을 또 권해드립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름이 왔을 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도 사실 땀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고민 사항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7418님께서 저희 딸이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돈다고 벽이나 테이블을 잡고 있다 괜찮아지면 움직입니다. 혈압을 쟀을 때 낮게 나오는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괜찮다고 하면서요. 옆에 같이 있는데 혼 좀 내주세요. 원장님 시작. 네. 빠른 대처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막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너무 조금 한다든지 또는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이 오히려 뭐 요새 짜게 먹으면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반대로 좀 짭짤하게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분을 끌어들임으로써 혈액량이 증가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사도 좀 개선하시고 엄마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잘 도와주셔야 나중에 임신했을 때 결혼하시고 그러실 때도 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엄마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괜찮아도 엄마가 걱정하면 엄마 그냥 안심시켜준다 생각하고 병원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병원을 안 가요. 갔다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 서연 아빠님께서 저도 기립성 빈혈 경험이 있습니다. 살면서 두세 번 정도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픽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은 선명한데 몸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한 2, 3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피해서 주변 돌아보고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요즘은 그런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기립성 저혈압의 경험이 뭐 다들 한두 번쯤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픽 쓰러진 경험? 저는 없거든요. 네.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이제 기립성 방금 질문에 저혈압과 이제 빈혈, 기립성 빈혈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네네.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빈혈은 그렇게 이제 그 어지러움증이 내 자세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데 얼른 앉아서 눕거나 이렇게 쉬면 가라앉는다.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겠고 네. 누워도 앉아도 서도 똑같이 어지럽다라고 했을 땐 빈혈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뇌 허혈 상태, 뇌의 압력이 확 떨어지면 그렇게 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심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태성하고 이제 속발성하고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립성 저혈압은 당뇨에 의해서도 잘 생기고요. 뭐 류마티스라든지 뇌질환, 무슨 파킨슨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의 후유증으로 연이어서 오는 증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면 이제 그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하시고 또 이제 음주와 흡연을 하신다면 또 수면 부족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마저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쓰러지거나 하게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서 원인될 질환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하나님께서 최근에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또 정신과 약 있죠. 뭐 그런 신경안정제 뭐 이때 쓰는 약들이 과도하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킨다든지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성 기립성 저혈압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투약한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약을 바꾸든가 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딸 좀 혼내주세요라고 하셨던 7418님께서 음식을 싱겁게 한 엄마 탓이라고 딸이 뭐라고 했답니다. 역시 딸을 못 이겨요. 5분 이상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쥐가 나면서 머리가 띵하며 어지럽습니다. 이것도 기립성 저혈압일까요? 라고 신은섭님께서 물어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한참 앉아 있을 때 혈액이 하체로 쏠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일어났을 때 원래는 자율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다리 쪽에 압력이 확 늘어났네. 그러면 밀어 짜주는 역할을 자율신경이 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것이 오래 앉아 있어 혈류의 순환과 맞물려서 저림 증세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다리에 그 압박 스타킹? 네. 압박해주는 그거를 오래 서 있거나 좀 다리에 무리 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해주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 기립성 저혈압의 압력을 올려주는 원래 제2의 심장이라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그 거론되잖아요.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해서 종아리 근육이 뭐 이만기 선수의 그 종아리처럼 된다면 펌핑하는 심장을 올려주는 압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도 운동을 권유해드렸던 건데요. 네. 그런 이제 그 운동과 관련된 그 부분들도 이제 많이 권장되죠. 이만기 선수 같은 종아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씨름을 하시면 아하, 그렇군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멀쩡하다가 뭔가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치매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네.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왜 치매가 올 수 있을까요? 혈관성 치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혈관의 노화가 빨라질수록 특히 그럴 수 있게 되는데 저혈압 상태라면 혈관이 이렇게 쪼여진 상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장시간 혈관이 압력 저하에 그 피해를 받게 되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뭐 이런 것들도 진짜 걱정을 좀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고혈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뇌졸중은 혈액이 그 뇌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압력이 높아지면 터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대로 고혈압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저혈압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치매 쪽입니다. 그렇군요. 종아리에서 쥐가 자주 일어나는 게 몇 년 전부터 자꾸 일어나는데 그게 이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으신데요. 종아리에 쥐가 자꾸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종아리에 쥐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인자는 이제 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눈으로 보이죠. 혈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지러움이 전혀 없는데도 쥐가 잘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그 기가 허해서 이제 기의 순환이 약해져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림 증세가 기립성 어지러움증과 같이 온다면 이제 그쪽 맥락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어지러움과 같이 온다면 그게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돌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은 이것만 있나요? 다른 증상은 또 없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지럼증, 그다음에 이제 두통 또는 이제 시야가 흐려지거나 또는 무기력증. 왜냐하면 혈류가 왕성하게 돌지 않다 보니까 또 그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뇌신경의 영역에 이제 그 말초성 어지럼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미식거림, 또는 이제 심할 때는 대소변을 보고 싶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실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쓰러지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머리를 부딪히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루틴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일어설 때 단계적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런 단계적으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누워서 이제 자리에서 아침에 기상하실 때 먼저 옆으로 들어넣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몸을 이제 굴리시고요. 기지개를 누운 상태에서 한번 쭉 튀시고 그러면 말초에 이제 혈류 순환이 조금 원활하게 돌겠죠. 그럴 때 일어나 앉으시고 바로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혈류가 갑자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높여주고 앉아서 조금 이제 혈류순환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으면 그때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일어나는데 어지러운 듯하면 얼른 또 앉으시고 이런 이제 일어나는 패턴의 변화를 갖고 계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홍콩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뇨 이러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네.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벌떡 일어나는 걸 하지 않는 게 네. 가장 필요하겠네요.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아니라 주위에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워 하더니 픽 쓰러지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요? 바로 저기 부딪히지 않게끔 머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이제 받아 안아서 누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기립성 저혈압일지 아니면 간질 같은 발작일지 다른 병에 의한 것인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기립성 저혈압이 확실하다면 네. 옆으로 이렇게 누워주시고 계시면 금방 회복되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의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깨워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간질 같은 것이 의식이 없겠고요.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잠깐 쓰러지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깨우면 일어나시는 거. 어지러지라면서 주변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럼 쓰러지셨을 때 괜찮으세요? 하면 다시 괜찮아요 하고 일어나시는 거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잠깐 우리 전화 주셨던 용사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립성 저혈압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혈압은 80에 120이라고 하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인데 그 용어는 빼고 그냥 간단히 숫자로만 말씀드렸을 때 90에서 60 정도가 이제 저혈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편차가 제일 중요하죠.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수축기 혈압이 20 정도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 정도 떨어지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도 누워서 혈압을 재서 정상 혈압인지 확인하고 바로 일어서서 혈압을 잽니다. 1분 간격으로 뭐 3번 정도, 3분까지 또는 뭐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5분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어느 순간에 바로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1분 안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3분쯤 됐을 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거나 또는 이제 그 아예 누운 채로 침대 베드를 세웁니다. 점점. 그래서 혈압계를 채워놓은 채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검사에서 이제 검출이 된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검사 방법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리라고 하죠. 우리 헬스 기구 중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픽 돌아올 때도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유용하겠어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그렇죠. 그럴 때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래 그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거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원인별 치료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질환에 의한 부분이라면 질환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류마티스인지 당뇨인지 아니면 파킨슨 같은 뇌질환인지 먼저 찾아보시고 없다면 생활 환경에서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음주, 흡연 같은 것이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고지혈이 너무 높은지 등을 확인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이제 그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면 여름에 탈수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게 되고 또 원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무기력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소화 흡수와 에너지를 전신에 공급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약이죠. 이제 보약이나 이제 녹용을 사용하는 그런 약재들은 특히 보혈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의사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좀 천천히 일으키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또 많이 흘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다른 생활 습관 같은 것들 필요한 게 있을까요? 물 같은 경우도 이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충분히 여름에는 공급하시되 물만이 아니고 미네랄 소금류 공급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짜게 먹지 말라는 그런 분 때문에 저혈압이 낮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짭짤한 소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운동을 평상시에 진행함으로써 하체 근육, 종아리 근육이 발달해서 펌핑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또한 이제 권장해드리는 방법이죠. 아침에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특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어나는 동작에 대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기립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전날 잠을 늦게 주무시거나 하는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날 저녁을 너무 안 먹는다든지 너무 싱겁게 먹어서 일어났을 때 체내에 있는 혈류량 자체가 감소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아침에 심하다 그러면 저녁 그 전날 좀 이제 염분의 수치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도 저녁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 이거 궁금해요. 기립성 저혈압을 검색을 해봤더니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OX 맞는 얘기인가요? 옵니다. 왜요? 너무 뜨거운 이제 이제 심장에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뜨거운 것 자체보다도 이제 사우나 같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거 그것이 1순위로 이제 나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분량이 감소하니까. 또 이제 뜨거운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지럼증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차가운 물은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물, 미온수로 샤워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늘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몸 사용 설명서 오늘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이만희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